안녕하세요. 저는 하천대학교 인공지능학과의 조교수로 오게 된 엄광현이고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게 그 CT 영상을 가지고 하는 연구입니다. 초기의 암 같은 경우는 되게 작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치기가 쉬운데 잘 검출한다든지 그런 연구가 있고, 또 그런 암에 대해서 세부적인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진단하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을 할 때 요새 로봇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그 인체 내부를 3D로 정밀하게 이렇게 재현을 해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3D로 모델링을 하는 거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 생성 모델이에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도 이제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의료 영상 분야 쪽이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좀 부족하고, 의료 데이터는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어떤 특정한 조건의 CT 이미지를 생성한다든지 아니면 텍스트 데이터랑 융합해서 생성을 한다든지 이런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CT뿐만 아니라 뇌 MRI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다양한 의료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로 했던 연구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가장 많이 하는 분야가 의료 영상 AI 분야입니다. 그쪽 분야에서 좀 다양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년 의료 AI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의 학술대가 열립니다. 미카이라고 하는 학회인데요. 거기서 중요한 문제를 놔두고 경진 대회를 엽니다. AI로 어떤 풀어야 하는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회를 여는데, 거기에 참여를 했고, 주제는 그때 당시에 신장 종양을 세그멘테이션하는 그런 챌린지였습니다. 그 사람의 몸에 이제 CT를 찍은 다음에 신장 종양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디 있는지 그걸 정확히 찾아내는 건데요. 1위가 엔비디아였고 저희가 2위를 수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세계적인 성과를 거둔 걸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또 하나는 신장암이 이게 어떤 암인지 구체적인 아형을 파악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과연 CT 이미지를 분석했을 때 이 암에 대해서 잘 분류해낼 수 있을 것인가를 모델 개발까지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의사랑 동등하거나, 특정 암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잘 분석해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3년 정도 전에 논문으로 발표가 되었고, 인용이 80회 정도 됐는데요. 2024년에도 여기서 더 성능을 개선한 논문도 제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CT뿐만 아니라 병리 이미지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병리 이미지 같은 경우는 사람 몸의 세포 단위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의 세포를 분석해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악성이 심하고 환자가 앞으로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암이 수술을 했는데 다시 재발하진 않을까, 이거에 대한 거를 이제 AI로 분석을 하고 어느 정도 이 생존 시간을 예측하는 연구 결과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학부생도 연구에 당연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부 과정에서 기초적인 내용들을 배웠으면 당연히 응용을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쪽 AI다 보니까 학생들이 걱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의학적으로 지식이 전혀 없는데 뭔가 내가 연구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모르는 게 당연하고, 저도 처음부터 의학적인 지식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부생으로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고 하면, 그동안 배웠던 지식들이 있을 거고, 기본적인 인공지능 기반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본인이 해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문제를 같이 찾아보고 그거를 직접 풀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라고 하면 무거운 역할이라기보다는 작은 프로젝트라도 한번 본인이 일단은 책임을 지고 작은 것부터 해결해 나가는 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막 연구실을 시작한 단계여서 아직은 경험이 오래 쌓인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오랜 기간 학생으로 연구실 생활을 해왔고, 어떤 연구실이 좋은 연구실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각 개인의 성장인데요. 구성원 각자가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기부여가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연구실 운영을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연구라는 게 결국은 그 스스로 납득을 할 수 있고 몰입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성장도 그럴 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에게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이 차근차근 성취를 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찾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밀 의료는 말 그대로 환자 개개인에게 맞춘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가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AI가 이런 정밀 의료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지금 의료 데이터, 특히 이미지 데이터를 주로 AI로 분석을 하면서 환자별로 최대한 맞춤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연구들을 수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암으로 수술받은 환자 데이터를 어느 정도 대규모로 확보를 해서 암의 성질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어떤 치료 방침을 해야 되고 수술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환자 맞춤형으로 치료 방안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역할을 AI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술 관련해서는 환자 개개인마다 이 사람 몸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내부 인체 구조를 3D로 최대한 정밀하게 잘 재구성을 해내서 수술을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이걸 가능하게 하는 연구를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사람의 몸이 굉장히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 우리가 사전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제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최근에 이미지뿐만 아니라 텍스트 데이터도 굉장히 핫한데요. 소견서라든지 진단 기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제 줄글 형태의 정보들도 많이 있는데 이미지 데이터와 이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더더욱 환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정밀 의료를 실현하는 쪽에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CT나 MRI 같은 의료 영상 분석에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딥러닝 기술들이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2D에서 이제 3D 정도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CNN부터 해서 이미지에서 의미 있는 특징들을 추출하는 것들 당연히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구조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딥러닝 모델들을 활용해서 CT나 MRI 이런 영상에서 어떤 복잡한 패턴을 찾아내는 그런 걸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델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이런 AI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엄격한 법적인 절차들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식약처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임상시험 이런 것들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의료 현장에 사용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인증받고 허가를 받는 기간이 짧으면 3년 정도 걸리기도 하고 더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미국 FDA 같은 경우는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기도 하고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병원에서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동안 연구해왔던 기술들도 필요한 절차들, 법적인 절차들을 밟고 있는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과정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완료는 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 병원 의료진과 협업을 통해서 시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 위한 과정들은 진행을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의 연구 성과들도 임상으로 실제로 이어지기 위해서 병원과 주로 긴밀하게 계속 협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AI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어느 정도는 실제 의료 현장에 도입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과 환자 치료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 진단에서 어떤 속도, 효율성, 정확도의 향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을 예로 들면 이제 뷰노라는 기업이 있는데 뷰노에서는 이제 응급실에서 뇌출혈을 좀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도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루닛이라는 기업도 흉부 엑스레이나 유방 촬영 영상에서 유방암을 자동으로 검출해주는 그런 AI 기술을 도입한 사례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AI가 이렇게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의료진의 역할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AI가 이 의료 분야에서 더 깊게 그리고 더 넓게 확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영상의 진단 보조나 특정 업무의 자동화 이런 것에 좀 더 많이 활용이 됐다면 이제 앞으로는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완전 맞춤화된 정밀 의료 쪽 실현의 핵심 기술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의료 영상 쪽 관련해서는 병변을 이제 단순히 찾는 걸 넘어서 이제 앞으로 이 질병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든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더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치료를 했을 때 그 반응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걸 정말 환자 맞춤형으로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앞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가 그 CT나 MRI 같은 거 분석을 해서 이 환자에게는 어떤 수술이 가장 적절하고 어떤 약제를 써야 잘 반응할지 이런 것들 예측해주는 그런 방식이 이제 앞으로 현실화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대되는 게 최근에 멀티모달 AI 기술인데, 우리가 한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AI도 마찬가지로 이 환자로부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라든지 영상 아니면 생체 신호,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좀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AI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이 환자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잘 이해해서 판단을 좀 더 정확히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의료진의 결정을 굉장히 잘 보완해 줄 수 있고, 지금보다 아마 훨씬 정교하고 어느 정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아직 연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학기 됐기 때문에 졸업생이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저랑 뭔가 함께 연구를 하고 같이 성장을 한 학생이라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함께 뭔가 이제 연구를 했다면 아마 의료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전문성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공지능 개발 능력도 당연히 함께 키웠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헬스케어 관련 기업이라든지 그냥 AI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도 가능할 것 같고요. 요새 병원에서도 AI 연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그런 병원에서 기여를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아니면 국가 연구기관, 뭐 암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연구자로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연구가 좀 재밌고 내가 더 흥미가 있다면 이제 저처럼 뭐 박사과정까지 하면서 좀 더 연구자의 길을 갈 수도 있겠죠. 교수의 길을 간다거나 좀 더 심층 뭐 리서처 같은 그런 역할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실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오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이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 저희가 약간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저는 거기서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인공지능전공 23학번 3학년 손이나라고 합니다. 저는 우선 컴퓨터 비전 쪽에 평소에 계속 관심이 있었는데 TA를 엄광현 교수님 수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때 교수님께서 학교에서 진행 중인 연구형 장학생을 소개를 시켜주시고 거기 추천해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연구생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연구 경험은 대한전자공학회를 나가기 위해서 논문을 썼던 경험인데요. 그때 처음 논문을 써보는 건데 어려운 주제를 잡아서 매일 축 처진 상태로 랩미팅을 진행했던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수님께 계속 찾아가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고 연구했던 게 굉장히 보람차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미카이 챌린지를 준비하고 있어서 아마 랩미팅 준비에 거의 모든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코딩을 많이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 타 대외활동 프로젝트 등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굉장히 편안하고 재미있고 도전을 지향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매번 강압적이시지도 않으시고 굉장히 자유롭게 학생들을 배려해 주셔서 일단 그 부분이 가장 편한 것 같고, 교수님의 연구 역량이 되게 뛰어나셔서 교수님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교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마음껏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어떤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의심이 들어도 일단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 학회에 나갈 때 교수님께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계속 의심하면서 두려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두려움을 깨부수고 시작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차근차근 쉬운 부분부터 파고 들어가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렵지만 눈이 트이게 되는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열심히 혼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랩실에 들어가서 선배님이나 교수님께 여쭤보고 논문을 많이 읽어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인공지능 분야는 파이썬을 주로 하기 때문에 파이썬을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학과에서 전공으로 데이터 과학이나 아니면 이번 학기에 하는 엄광현 교수님의 기초 컴퓨터 비전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구실을 고를 때는 교수님부터 봐야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 저희 교수님은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이 마구마구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연구실은 정말 부담 없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